이번 이야기부터는 김광석 한양대 교민교수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새벽 3시였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2020년 3월 이후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에 첫 발을 내디딘 겁니다. Our economy is strong overall and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toward our goals over the past 2 year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reduce the degree of policy restraint by lowering our policy interest rate by a half percentage point. This decision reflects we also decided to continue to reduce our securities holdings. I will have more to say about monetary policy after briefly reviewing economic developments. 자, 교수님. 네. 불과 두세 달 전에 교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나오셔서 네. 금리 언제쯤 내릴까요? 했더니 우리 9월을 한번 기다려봅시다. 네. 라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그 9월이 찾아왔고 드디어 금리를 미국에서 내렸습니다. 네. 자, 이른바 빅컷이라 그래서 원래는 0.25%포인트를 내리느냐 0.5% 그러니까 빅컷 많이 내리느냐 이 관심이었는데 결국엔 빅컷을 선택을 했네요. 이건 네.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만큼 연준 입장에서 미국 경제를 판단할 때 물가는 확실히 잡혔구나. 네. 물가 잡기 위해 금리 인상했으니까요. 물가는 확실히 잡혔구나. 그러면 이제 다음 과제는 최대 고용인데 지금 고용은 좀 불안하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고용이 붕괴되는 현상, 네. 또 경기가 과하게 침체되는 현상은 막아보겠다 하는 보험성 기준금리 인하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번만 내리는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또 더 내릴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미국이 네. 기준금리를? 답변부터 드린다면 당연히 추가적인 인하가 가능합니다. 네. 저도 오늘 이 역사적인 이벤트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를 지켜보기 위해서 새벽에 네. 3시에 일어나서 다 지켜봤는데요. 역시 지금 관심은 금리 인하 할 거냐 말 거냐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를 추가적으로 얼마나 인하할 것이냐 네. 이것인데 앞으로의 점도표를 살펴본다면 향후 2026년까지 네.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서 아하. 지금의 5%, 5.5에서 5%로 내렸죠. 5.5에서 3%를 향해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해 나가겠다라는 방향성을 여러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저보다 뭐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미국 금리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 당연히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자,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 자, 1.5%포인트로 차이가 줄면서 과연 우리 한국은행은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고민에 빠졌다고요? 뭐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24년 하반기 그리고 25년 경제를 저는 이름하여 피벗의 시대다라고 피벗, 좀 네. 정의하고 싶어요. 네. 피벗은 방향을 전환하는 걸 뜻해요. 네. 이제 높게 금리를 인상하던 시대, 24년 상반기까지의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피벗의 시대를 마주합니다. 실제 미국만 금리 인하한 것이 아니라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한 나라, 영국 먼저 했고 유로존 2번 했습니다.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멕시코 정말 많은 나라들이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피벗의 시대예요. 자국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목표 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역시 우리 한국 경제를 들여다보면 금리 인하해야 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네. 경기가 너무 악화됐죠. 경기 그렇죠. 침체죠. 또 뭐 여러 가지 고금리에 따른 부담도 커요. 여러 가지 문제를 보면 금리를 인하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왔습니다. 다만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네. 한 가지가 방금 말씀하신 미국과의 금리 격차 문제. 이 금리 격차를 더 벌렸다가는 그러면 외환 건전성이 위배되는 거 아니냐. 네. 또 뭐 이런 우려, 환율이 또 다시 강달러 나오는 거 아니냐. 네.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 때문에 못했고요. 두 가지 또 남은 걱정은 지금 가뜩이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금리를 먼저 인하해서 이 부동산 가격을 추가적으로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는 거 아니냐. 아하.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같이 늘어나는 게 있죠. 가계부채죠. 그렇죠. 가계부채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금리를 인하했다가 또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요인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뤄왔는데 네. 어쨌든 한 가지 요인은 해소가 된 거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의견 드리겠습니다. 2달 전에 제가 교수님과 얘기 나눌 때 금리에 예민한 이유,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대출금을 내기 위한 이자율도 같이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기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글쎄요. 이제 금리를 내리면 우리도 대출금 이자를 조금 내기 때문에 기다려왔던 게 사실입니다만 또 국가 경제를 생각할 때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릴 때가 됐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들썩이는 집값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자율이 떨어지면 또 가계대출 이제 많아지는 그런 현상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대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관계기관 24시간 합동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대응 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가계부채, 부동산 시장, PF 등 리스크 요인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으나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동산 PF도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에 따라서 우리 금리도 내리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는 너도 나도 부동산 대출을 받으러 가면서 가계빚이 더 늘어날 것. 이게 지금 우려된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도 100가지고 네. 금리를 인하하지 못할 이유도 100가지입니다. 아하. 다만 제가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통화 정책을 수장하는 담당하는 그 기관이 한국은행이에요. 중앙은행. 그리고 방금 영상으로 보셨던 기획재정부는 이 재정 정책을 담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늘거나 네.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또 폭등하는 일이 우려될 수 있어요. 네. 다만 그것은 금리 인하에 따른 효과이지 통화 정책의 목표는 아닙니다. 네. 통화 정책의 목적은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렇죠. 경기 안정을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고, 근데 그것으로 인해 금리를 인하했다가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우려하는 거예요. 다만 기획재정부가 금융정책을 통해서 예를 들면 스트레스 DSR 제도를 통해서 금융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가계부채가 늘지 않도록 통제하거나 부동산 가격이 너무 폭등하지 않도록 통제하는 노력을 또 할 수 있겠다.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나 이런 기관이.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통화정책 관점에서 이 가계부채나 부동산 시장으로 미치는 그 부작용들을 너무 우려해서 금리 인하를 못하기보다는 네. 금리 인하의 목적대로 물가 안정 목표 이뤘네, 경기 안정 이루어야겠네. 그 방향대로 금리 인하는 할 것이고 그것으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규제를 강화하거나 네. 국토교통부가 공급을 더 늘리는 네. 이런 정책들이 마중물 아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의견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정부에서는 우려감 때문에 대출 규제를 좀 하려는 움직임이 많이 보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또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지금 40대 가장들 사이에 고가의 아파트 매수세가 가장 늘어난 연령대가 40대라고 해요. 네. 이게 다 대출로 네. 본인 연봉의 2.5배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을 대출을 받아가면서 지금 사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정부에서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이겠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값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요. 네. 가계부채는 또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실제 방금 자료 보셨던 것처럼 최근 이 부동산 매수세가 앞부분에는 투자자가 투기 세력이 이렇게 투자를 집중했었다면 최근에는 내 집 마련 수요라든가 혹은 영끌족들 이런 것들이 결국 실수요자들이거든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도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40대 매수 비중이 서울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초, 강남 송파,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이들이 이렇게 매수 비중을 나타내는 것은 영끌의 흔적들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는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한번 말씀드리면 40대가 유독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부채에 의존해서 집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런 집값 상승 흐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이 만나면서 실수요자들이 또 40대들이 적극적으로 부동산 매수세로 옮겨지는 그런 과정을 더 불러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우리도 추가로 얼마나 더 내릴지를 고민하고 있는 이 시점에 네. 아마 국민들은
두 가지 부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처럼 이미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계속 매월 내야 되는 사람의 입장. 네. 그리고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네. 무언가 집 구매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분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고민들이 딱 갈려지는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양쪽 다 대비가 전혀 반대네요. 통화 정책은 어떤 양쪽의 이해관계를 고려해서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른 영향요인은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 거시경제, 물가 안정 여부, 경기 안정 여부, 금융 불안 여부를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히 부채에 많이 의존하시는 대출자들의 경우에는 금리를 조금 더 빨리 인하했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는 의견이 있으실 거고요. 또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집값 좀 떨어졌을 때 사고 싶은데 계속 상승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도 분명히 있으시겠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해관계자들은 이런 거시경제의 움직임을 들여다보고 그 거시경제의 흐름에 맞게 자산관리, 투자의사결정, 또 빚에 대한 의존도 이런 것을 관리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금리라는 게 통화와 대출 이쪽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도 하지만 또 한 곳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분야가 주식, 그렇습니다. 증권 시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글쎄요. 최근에 우리 반도체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던 걸로 아는데 네. 여기는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기본적으로 돈의 이동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23 상반기까지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네. 은행들이 이자 장사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자율이 올라갈 때 은행들로 돈이 이동했기 때문이에요. 네. 금리가 올라가니까 주식해야 되나 부동산 해야 되나 의문을 갖고 돈을 많은 자산가들이 돈을 은행으로 몰렸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금리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에 둘 이유가 없어져요. 그래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유인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자산 시장이나 자본 시장에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하와 일본의 금리 인상 과정에서 엔캐리 청산 절차가 있어서 주가가 폭락하거나 네. 또 중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를 많이 했었는데 그 보유 규모를 줄여나가는 의사결정을 내릴 때 네. 자본시장이 흔들리는 현상은 일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결정을 언제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만간 결정을 하겠죠. 그때 되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복잡하지만 알아두면 굉장히 도움되는 우리 경제 상식으로 교수님 따로 한번 더 여쭙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